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설날 이후에 따른 추가 관점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시간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 또 여러 소식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850개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입을 좀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성향은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혹여나 뭐 ETF에 있는 운영사들 때문에 더욱더 추가 매수에 있는 여력이 좀 더 가속화가 나올 수는 있긴 합니다. 왜냐면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좀 더 속도를 내가면서 매수세에 동참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내가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이 가격대에 살려고 하는데 운용사가 너무 많이 사버리면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서 좀 덜해질 수 있다, 이렇게는 좀 볼 수는 있는데, 나머지에 있는 음모론이나 뭐 추가적으로 뭐 경쟁이 붙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재무 건전성을 좀 본다라고 하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패턴, 매수 패턴을 보게 되면 불규칙성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정 구간의 어떤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매수를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없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현금 흐름에 따른 측면에서 무작위 패턴에 그때 돈 생기면 그냥 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주장의 근거에서 대치되는 측면 중에 하나는 캐시우드 누나를 또 가지고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캐시우드 누나에 있는 패턴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고점은 거의 다 피해서 매입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회사가 다르죠. 이쪽은 투자 인베스트 회사 그리고 자산 운용 겸 그런 걸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투자 운용 회사 기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있는 운용진이나 이런 쪽이 좀 더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좀 추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덩달아 이제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데 매수세에 있는 동참 인물들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ETF 광고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면 이 인기가 좀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마케팅과 광고 비용을 좀 더 쓰다 보니까 연예인들도, 비트코인 좋아하는 연예인들도 섭외를 해서 아무래도 홍보도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안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코인 생태계 안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아무래도 그렇게 진행을 할 확률이 좀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퀀트 내용과 이제 여러 가지 자료 좀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암호화폐 상품의 유입 재개가 여전히 좋습니다. 미국 주식이 좋아야 ETF 상품에 있는 유입량이 좋아지고, 유입량이 좋아지는데 비트코인은 실제 CS에 있는 비중하고 그 다음에 덱스 시장에 있는 들어오는 물량 대비보다 ETF가 들어오는 물량이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선물에 있는 영향도가 상당히 예민해져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ETF 쪽에 있는 가격 추이를 계속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상장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지만 지금은 다시 V자를 하면서 가격이 더 이상 빠져주지 않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만 좀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고 하면 저는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 보유자와 장기 보유자의 도미넌스 지표를 좌측에 또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일반적으로 하락장의 단기 보유자 비중이 20에서 25% 가격 바닥을 치고 상승장에서는 70에서 80% 가격 정점을 찍는 경향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단기 보유자의 지배력은 35%로 비트코인이 아직 성장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비트코인 연간 변동성은 12년 동안 사상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래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축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변동성이 적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추가의 이제 수익성을 드라마틱하게 좀 개선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어차피 전체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이 불어나는 가속도를 또 본다라고 하면 아직도 비트코인 좀 더 먹을 게 있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부분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비트코인이 많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트코인 좀 많이 모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좀 아쉬운 내용 중에 또 하나는 아무래도 제네시스 물량이 GBTC로 또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비트코인 등등 여기에서도 대략 2조 원 규모에 있는 물량이 미국 파산법원에서 승인 요청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물량으로 나올 확률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의 비트코인에 있는 동향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ETF가 어느 정도 가격만 잘 방어만 해준다고 하면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더 많이 내려가기에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오히려 설날 시즌에 좀 더 좀 힘이 민그적거리다가 그 전에 좋았던 패턴이 나오면 그 이후에도 단기적으로 매우 좋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똑같은 패턴으로 나올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월 중에 이더리움은 덴쿤 계속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또 본다고 하면 이 테더에 있는 비중이 월등하게 점유율이 계속 독점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아쉬운 건 이 물량이 좀 올라가다가 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좀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웠다. 그래서 오히려 자체 거래소에서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은 좀 적어지고 있는 추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GPTC에 있는 물량만 어느 정도 소화만 해주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저 정도 물량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단지 이제 채굴 회사들의 일시적으로 이제 만약에 여기서 어느 시점에 또 맞춰가지고 또 물량이 좀 나온다고 하면 좀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ETF 유입량이 좀 커버를 쳐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이제 지수가 약간 좀 위태위태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ETF에 있는 유입량도 좀 떨어진다고 하면 눈치껏 좀 잘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솔라나 내용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 솔라나의 이 폰이 상당히 인기라고 합니다. 왜 다시 인기가 돌아왔냐면요. 이게 여기에서 에어드랍으로 주는 솔라나 민코인 NFT 쪽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상승률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봉쿠가 이제 사가 원 구매자들이 에어드랍을 받았는데 여기서 거의 1000% 넘게 뛰면서 이제 성공을 많이 했다라는 소문이 많이 돌았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좀 인기가 있었지만 저는 글쎄요. 여기에서 이제 솔라나가 어떻게 해서든 이제 자기만의 매출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드웨어 전략을 같이 좀 하고는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가 가능한 모델링인지는 전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매번 이제 이더리움과 평가를 했었을 때 솔라나나 아발란체가 좀 더 좋은 이점도 있다라고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더리움을 제끼려고 한다라고 하면요. 가격 측면에서 제끼려고 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중단이 수시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총이 커진 만큼 살아있는 생태계 안에서 수정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여러분들도 이제 뭐 정비 업체나
또 정비를 좀 해보셨던 분이나 취미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수리나 정비를 좀 해봤던 사람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정비를 하는 게 얼마나 까다롭고 힘들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솔라나가 이거는 좀 더 성장을 하고 여기에서 시가총액을 좀 더 올라가려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중단 사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길 전 바랄 뿐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스타벅스 이야기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저번에도 스타벅스 NFT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 발행했던 이제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2주 동안 일회용 컵의 60만 개 사용이 줄었고, ESG 부분도 잘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에코 스탬프로 잘 받아가고 있고, NFT도 참여율도 상당히 좋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이 가상세계 쪽으로 좀 더 갈 수밖에 없는 건 ESG는 무언가를 솔직히 말해서 이 세계관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그냥 가상세계관에서만 만들어내야 모든 게 뭐 만들어내지 않았으니까 여러 가지 뭐 쓰레기가 남거나 뭐 화학물질이 남거나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상세계 간 쪽으로 갈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전 나쁘지 않고 대부분 이제 맥도날드나 뭐 코카콜라나 이런 쪽도 거의 비슷하게 뭐 이벤트성이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열면서 가져가겠죠. 최근에는 나이키가 좀 더 이런 것을 잘 좀 해서 순간 인기도 좀 이벤트성으로 잘 가져갔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나무가 이번에 전문 자회사 두나무 CX 설립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분기에 12억을 수주를 받았고 그 다음에 현직자가 대표 임원을 겸직한다. 저는 이게 되게 좀 격한 말을 좀 쓸게요. 쓰레기 같은 짓거리 좀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좀 해봤으니까 회사적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겸직을 한다는 건 겸직이기 때문에 연봉을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거를 고객 대응이라고 해놓고 정말로 그렇게 퀄리티 있게 자회사 분할했으니까 진짜로 서비스를 잘할 것인지도 우리는 좀 볼 필요성이 있지만 어찌 보면 이것도 안 좋게 해석을 하면 이 두나무의 본 비중에서 법인이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서 자회사가 하나가 생겼어요. CS라고. 근데 이 CS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서비스 부분입니다. 돈을 먹는 쪽이지 무언가를 창출하는 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인을 따로 출자를 해서 만든다는 건 기존에 있었던 법인에 있는 돈을 누군가 뭐 낼름낼름 할 수도 있겠죠. 이건 좀 안 좋게 해석을 했던 부분이고 그냥 좋게 해석을 하면 좀 더 서비스 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전에 보여주었다 하는 행실을 보면 썩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믹스 4분기 보고서를 뜯어 보았을 때 유통량이 10%나 증가를 했다라는 건 좀 많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크게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나일 NFT를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우회에서 토큰 세일로 인한 매출이 조금 더 부풀려진 측면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소 지원금으로 해서 이벤트로 썼던 게 260만 개 이믹스를 사용을 하기도 했었고 여러분들도 참여를 했다라고 하면 받았겠죠. 네, 그 다음에 장내 매각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뭐 위메이드, 그 다음에 네오이즈, 그 다음에 컴투스 쪽이 대부분 코인을 갖고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서든 게임 쪽에서 성과가 잘 안 나오니까 코인 쪽에서 성과를 많이 내오려고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메이드 쪽의 실적은 어쩔 수 없는 형태이다. 코인 기반과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독자 마지막 이야기로 좀 시간 관계상 웬만하면 20분은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 한 구독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영상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자, 샌드박스가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이렇게 해주었는데요. 자, 샌드박스 쪽을 보게 되면
대부분 가격적인 측면으로 제가 바라보는 시점으로는 지금 가격에서도 만약에 마이너스가 좀 크다라고 하면 공격적이신 분들은 공격적이신 분, 투자에 공격적인 거예요. 공격적이신 분들은 여기서 저라면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평단을 한번 낮췄다가 한번 기회를 줄 때 그때 또 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샌드박스가 잘 가려고 하면 저는 일단은 이것도 간단한 논리인데 대부분 샌드박스가 무슨 기반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더 기반 이거든요. 그럼 이더 기반에서 만약에 이더가 일단은 주춤을 하고 있는데 샌드박스가 먼저 갈 수는 없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쪽이 좀 무언가 NFT도 좀 잘 되고 뭐 그 기존에 있었던 뭐 또 좀 더 잘 되고 하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 활성화되어져 있는 측면이 여러 가지 이런 뭐 웹 3.0이나 메타버스나 이런 쪽에 있는 샌드박스에 있는 쪽에서도 영향을 좀 끼치게 됩니다.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영향에 미치는 패턴이 같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이거든요. 그러면 그제서야 샌드박스도 이제 천천히 올라가게 될 것인데 아직은 뭐 특별한 소식들이 뭐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샌드박스도 이제 조만간에 최근에 이제 구 페이스북 쪽에서도 여러 가지 VR, AR 쪽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고 요즘 AI 시즌이기도 하니까 샌드박스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저라면 물을 타도 충분히 괜찮을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 것만 보면 이게 안 가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반에서 내 코인이 무슨 기반인지를 좀 보고 그 기반이 좀 지금 활성화가 되어져 있냐 비활성화 되어져 있냐 죽어 있냐에 따라서 그래서 대부분 클레이튼 기반에 있었던 애들도 그 밑에서 그 클레이튼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하다가 클레이튼이 너무 활성화가 잘 안 되니까 다 떠나버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형태로 말 그대로 이더가 가격에 활성화에 있는 거래 빈도가 좀 더 활성화가 더 많이 되어주면 알아서 샌드박스나 이런 쪽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져 있다. 근데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이더 기반에 있는 애들은 덩달아 힘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저도 건강을 빨리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응원 준 만큼 더 빨리 회복을 잘 해가지고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더리움 저는 계속 지금 대비해서 이제 좀 더 수익을 내고 있는 실정이고 당장 요 정도 먹으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미래지향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을 버린 건 아닙니다. 실제 말해서 매도를 다 하긴 했지만 공격적인 스타일, 그러니까 이것도 투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예 손실과 이익을 둘 다 잡을래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예,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건 세상에 없거든요. 내가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걸 인정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져가려고 하면 저축만 해야 되는데 간혹 이제 주변 분들 때문에 이제 하다가 좀 많이 손실이 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투자는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밸런스 게임입니다. 내가 어떻게 밸런스를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도 공격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이제 축구라면 미들필더가 있고 그 다음에 수비 라인이 있습니다. 얘가 어떻게 이제 이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몰빵보다는 좀 더 분산 투자,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할 때도 내가 어떤 코인을 선택을 했었을 때 이 코인이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코인인지 아닌지 정도까지는 좀 파악을 하시면서 가져가시고, 내가 위험한 코인에 만약에 몰빵을 좀 했다라고 하면 진짜 진득하게 한 번에 빔이 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